지난 3.1절 연휴 다들 쉬고 있을 때 중동에선 그야말로 폭탄 같은 소식들이 터져나왔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 그리고 이란의 즉각적인 반격. 이 소식에 연휴가 끝나자마자 개장한 코스피는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지. 전쟁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서 냉온탕을 오갔던 건데 도대체 그 며칠 사이 유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유가가 급등락하는 동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정리해 줄게. 불과 한 달 전인 2월만 해도 세상은 참 평화로웠어. 유가는 60달러 선에서 지루하게 옆으로 기어갔고 사람들은 기름값 걱정보다 봄나들이 계획 세우기에 바빴지. 하지만 이 평온함 아래서 중동의 화약고는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3.1절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들려온 건 폭발음이었어. 미국은 이번 작전을 위해 니미츠급 항공모함 2척을 호르무즈 인근으로 급파했지. 항공모함 한 척의 전투력이 웬만한 중소국가의 전체 군사력을 압도할 정도니까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야.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초기 폭격의 목표는 명확했어. 이란의 심장부인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그리고 지휘통제본부였지. 특히 이 과정에서 이란의 핵심 지도부 몇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미국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란의 해군 함정 대부분을 수장시켰고 하늘을 날아오르던 이란의 노후화된 전투기들도 F-35의 레이더에 걸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괴멸됐지. 연휴가 끝난 화요일에 이미 유가는 70달러를 가볍게 넘기더니 금요일에는 80달러 고지까지 점령해버렸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지. 지도부를 잃은 이란은 곧바로 새 리더를 세우고 처절한 반격을 시작했어. 이란의 반격 카드는 비대칭 전력이었어. 정면 승부가 안 되니 수천 대의 자폭 드론과 숨겨진 이동식 미사일 포대를 꺼내든 거야. 이란의 드론들은 작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서 촘촘한 방공망 사이를 파고들었어. 알고 보니 여기엔 러시아의 간접적인 지원도 있었지. 러시아가 자신들의 군사위성 데이터를 이란에 슬쩍 넘겨주면서 드론들이 미군과 연합군의 방어 허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게 도운 거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집단이 바로 이란의 혁명수비대야. 이들은 정규군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이란 체제의 최후 보루인데 약 2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규모를 자랑해. 이란의 정치, 경제, 군사 전반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미사일 전력과 해외 공작을 전담하는 쿠드스군 같은 조직은 중동 전체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지. 미국이 초기 폭격으로 지도부를 타격했음에도 이란이 순식간에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혁명수비대의 촘촘하고 강건한 조직 체계 때문이었어. 이란의 탄도미사일들은 비처럼 쏟아졌고 그 타겟은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두바이 같은 인근 국가의 주요 거점까지 뻗어나갔어. 특히 전 세계 부유층과 관광객이 몰리는 두바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두바이 국제공항 터미널의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며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해야 했어. 랜드마크인 7성급 호텔 부르즈 알 아랍의 외벽이 요격된 드론 파편에 맞아 불길에 휩싸였고 팜 주메이라의 호텔 앞마당에는 자폭 드론이 내리꽂히며 차량들이 폭발했지. 중동의 물류 허브인 제벨 알리 항구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맞은편의 우회 항구들까지 피격되면서 두바이가 쌓아온 안전한 천국이라는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졌어. 이 과정에서 이란은 카타르 등 주변국에 있는 미군 시설들도 동시에 타격했어. 같은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는 게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향후 자신들을 향해 날아올 미국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률을 낮추기 위해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때려야 했던 거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미사일 궤적을 지켜봤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지. 바로 우리나라의 자존심, 천국-II가 중동의 하늘을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차례로 요격하며 방어망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야. 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중동의 심장부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지. 하지만 진짜 공포는 금요일 밤에 찾아왔어. 이란이 전 세계 석유의 핏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주겠다고 선언한 거야.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이 고작 30km 남짓이야. 양옆으로 깎아지른 절벽과 복잡한 암초들이 깔린 이곳은 큰 배들이 지나가려면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 외통수 지형이지. 이란은 여기에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스마트 기뢰들을 뿌리기 시작했어. 단순히 떠있는 기뢰가 아니라 배의 소리나 자기장을 감지해서 스스로 이동해 타격하는 음향 감응 기뢰부터 해저에 매복해 있다가 솟구치는 기뢰까지 종류도 다양했지. 이런 기뢰 몇 개만 제대로 깔려도 전 세계 석유 유통량의 20%가 증발해버리는 거야. 우리 길 막으면 니들 기름 구경도 못할 줄 알아라는 이란의 으름장에 시장은 완전히 미쳐버렸어.
공급망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선반영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한때 $100를 초과하더니 기어이 $120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까지 찍어버렸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지. 유가가 이 지경까지 가니까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어. 유가 $100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거든. 미국의 대선 표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실물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레드라인이야. 여기서 재미있는 건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셈법이야. 중국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고 있었어. 이란으로부터 값싼 원유를 대량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 길이 막히면 공장이 멈추거든. 유가 상승은 부담스럽지만 이란이 미국을 괴롭혀주는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 은근히 이란 뒤를 봐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지. 특히 이란과 중국 사이에서 페트로 위안 결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달러, 패권인 페트로 달러에 도전하는 모양새라 미국을 더욱 자극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탈 털린 국고를 이번 유가 폭등을 통해 메꾸려 했지. 유가가 오를수록 러시아의 전쟁 자금은 두둑해지니까 내심 입가에 미소를 지었을 거야. 상황이 이쯤 되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져. 미국이 일단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러시아 원유 제재를 슬쩍 풀어준 거야. 심지어 적대국인 이란의 원유 수출까지 묵인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됐지. 기름값이 세상을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적국의 기름이라도 시장에 도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야. 더 놀라운 건 사우디의 행보야. 사우디는 철저하게 실리적인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였어. 비록 이슬람 종주국이지만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오랜 숙적이었던 이스라엘과 물밑에서 손을 잡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를 공유하며 이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모습은 중동 정세의 복잡함을 여실히 보여줬어. 사우디와 UAE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풀가동했고 유조선들은 GPS를 끄고 야심한 밤을 틈타 목숨을 건 비밀 항해를 이어가며 기름을 실어 나른 거지. 유럽은 이 상황을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유가 폭등은 재앙이지만 그렇다고 미국과의 동맹을 저버릴 수도 없으니 말이야. 우리 한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딜레마의 정점이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을 위해 파병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았거든.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지만 자칫 파병했다가 이란과 아랍 국가들의 타겟이 될까봐 매우 난처하고 신중하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인 거지. 하지만 이 필사의 작전으로도 넘지 못한 벽이 있었어. 유가가 $80대까지 떨어지며 진정되나 싶더니 다시 $90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야. 왜일까? 답은 이란의 끈질긴 저항에 있었어. 미국이 압도적인 무력으로 금방 끝낼 줄 알았던 전쟁이 장기전의 늪에 빠져버린 거지. 이란은 국토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야. 하늘에서 폭격을 쏟아부어도 거대한 바위산 동굴 속에 숨어버리면 그만이지. 점령을 하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험한 산길에서 게릴라전을 버틸 나라가 어디 있겠어.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닫힌 건 아니지만 물동량은 반토막이 났고 배를 한번 띄울 때마다 내야 하는 보험료와 통행비용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미친 듯이 치솟았어. 사실 전략 비축률을 풀고 우회로를 뚫는 건 일종의 응급처치일 뿐이야. 매일 쏟아져 나와야 하는 호르무즈의 그 엄청난 물량을 완전히 대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거지. 결국 지금의 $90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피할 수 없는 물류 비용의 상승이 굳어진 결과물이야. 중동의 요새를 지키려는 이란의 배짱과 어떻게든 세계 경제를 돌려보려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싸움, 그 팽팽한 균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유가의 진실이야. 그럼 앞으로의 유가는 어떻게 변화할까? 앞으로 유가의 방향을 결정할 전쟁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시나리오는 다음에 알려줄게.